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월요일날 우리가 봤던 내용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단봉 조건, single packness. 자, 여기에 관해서 알아봤고, single packness에서 내가 하나 좀 까먹은 게 있는데, 이거 얘기하자면서 까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조건은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조건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진 대안에서 시작을 하죠. 모든 논의가 과연 뭘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이제 뭐 A, B, C, D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퍼블릭 초이스로 여기서 이제 하나 하게 될 텐데 이 네 개 중에 뭘 하나 선택할까? 근데 사람들이 이 대안에서 단봉 싱글 픽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뭐 3명 있다. 그러면은 이걸 대변하는 utility function이 있죠. U1, U2, U3. 이 선호를 대변하는 utility function이 있죠. 만약에 선호가 단봉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단봉 조건의 또 되게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선거라는 컨텍스트에서 후보가 원래 처음에 A, B, C, D 4명이 나왔는데 한 명이 사퇴를 했어. B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도메인의 원소 중에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줄어든 도메인에 대해서도 단봉 조건이 만족을 해요.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이래요? 원래 지금 풀고 있어야 되나? 네. 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도메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부터 B까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대안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지금 A부터 B까지 인터벌로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 단봉 조건을 만족하는 유틸리티 펑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시간 이제 선택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못해. 선택을 못해. 그러면은 유틸리티 펑션이 이렇게 잘리게 되죠. 잘리게 되죠. 여전히 이거 단봉 조건을 만족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리게 될 텐데 이렇게 만족해요. 왜 만족하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요 점이었는데 아이고 이제 요 점을 선택할 수 없게가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점이 이제 여기 C 요 점으로 바뀐 거죠. 이 C점을 기준으로 그때 내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단봉 조건을 소개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겠는데 제일 좋아하는 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 점이 여기 X점인데 그래서 X점으로부터 그러면은 이 유틸리티 펑션이 X를 기준으로 시메트릭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를 기준으로 여기 Y점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Z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Z점이 Y점보다 가깝네? 그러면은 반드시 이 Z점을 Y점보다 줘야 돼. 이건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X를 기준으로 제일 좋아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2점 또는 X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2점 A, B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왼쪽 이 기준점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로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에서 한 점을 끄집어내는 게 그거는 아무런 리스트릭션이 없어요. 만약에 Z하고 A Z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은 단봉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A보다는 Z를 더 좋아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가는 아무런 리스트릭션이 없다. 유일한 리스트릭션은 제일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럼 이거보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아하고 그리고 오른쪽만 딱 봤을 때 2점 X점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져서 안 좋아하고 자
definition 다시 돌아가 보면은 single factness의 definition. 여기 있죠. 제일 좋아하는 점 x를 기준으로 yz가 이제 오른쪽에만 있죠. 이거 왼쪽에만 있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그 인터벌로 봤을 때 여기선 zy가 x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어요. x를 기준으로 yz 이런 거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도메인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시켰어요. 한마디로 그 스코업이 도메인의 그 스코업이 좁혀졌어요. 이거 여전히 단봉 조건 만족해요. 제일 좋아하는 점이 이제 C죠. C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지면 떨어져서 더 안 좋아하죠. 왼쪽으로 봤을 때 이제 왼쪽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안 좋아해요. 단봉 조건 여전히 만족하죠. 이렇게 컨티뉴어스 할 때만 그냥 디스크리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 B, C, D 단봉 조건 만족하는 우리가 한번 그래프 생각해 볼까요? C, D 이렇게 했을 때 얘에서 C를 제일 좋아한다.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만약에 B가 출마를 안 했어요. 사퇴했네. 그럼 B 없어지죠. 여전히 만족하죠. 제일 좋아하는 C가 출마를 안 했네. 여전히 만족하죠. 여기서 D도 출마를 안 했네. 여전히 만족하죠. 왜냐? increasing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봉 조건에 되게 어떤 salient feature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메인을 restrict 한다 하더라도 기존 도메인에서 restrict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래 그 도메인에서 단봉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이 restricted 된 도메인에서도 단봉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자, 그러면은 단봉 조건을 만족했다. 원래는 이제 이 7장의 내용은 뭐냐? 이런 제한된 도메인에서 단봉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개념 single crossing property, single crossing condition 이 조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그 arrow의 impossibility가 얘기하는 대안이 3개 이상이고 사람들의 선호가 이렇게 제각각이고 그거 바람직한 방향으로 파레토 프로퍼티 만족하면서 independence condition 만족하는 유일한 welfare function은 dictatorial function밖에 없다. 즉 사람들의 의견 취합하는 거 불가능하다. 이 얘기였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 만족한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이디어가 너무나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싱글 크로싱 두 번째 컨디션 만족하기 전에 단봉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의 프레퍼런스를 우리가 잘 애그리게이트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옛날에는 딕타토리얼 펑션밖에 안 됐다. 되게 네거티브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의 포지티브 결론을 하나 얻게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이 안 좋은 딕테이터십 컨클루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도메인을 우리가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 건 총 두 가지인데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이 실수의 부분 집합. 실수가 좋은 점 모든 게 어떤 게 큰지 작은지 금방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트랜지티브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가 만약에 싱글 팩트니스를 만족한다. 단봉 조건 만족한다. SP. 그러면은 non-dictatorial aggregation이 가능하다. 자, 요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Condorcet election.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둘이 짝지어서 majority voting 하는 거. pairwise majority voting이 바람직한 그런 aggregation을 발생시킨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이 바로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불리는 median vote theorem인데요. 이 median vote theore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위자 median vote가 뭔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 median vote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각자 제일 좋아하는 그 대안이 있죠. 그거를 투표자 i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x sub i라고 부를게요. x sub i.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n명 중에 누가 median vote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H라는 사람이 미디엄 보터가 돼요. 언제 그러냐면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대안보다 그것보다 더 큰 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대안이 X가 R에 대해서 부분집합이죠. R에 대해서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안 두 개를 가져와도 뭐가 더 큰지 작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H가 미디엄 보터다 그러면은 H가 제일 좋아하는 점 그것보다 더 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 XI는 I번째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대안이죠. 그게 XH보다 커요. 이러한 이러한 블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절반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XH보다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 절반 이상이어야 돼요. 자, 여기 수식으로 약간 좀 이게 포멀하게 쓰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미디엄 보터를 찾는 거는 1도 아니에요. 특히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블리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제일 좋아하는 대안들이 서로 달라. 그럴 경우에 미디엄 보터 찾는 건 1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5명의 인디비주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좋아하는 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보터 같은 경우는 X3 여기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보터 같은 경우는 X1.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5까지 총 5명의 투표자들인데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를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해 줄 수가 있죠. 네 번째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거 X4가 제일 먼저 위치하고 X2, 5, 1, 3. 여기 중에서 가운데 미디언.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X5네. 그래서 5번째 보터가 이제 그 미디엄 보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만약에 우리가 이전 example 여기서 그림 7-1에서 보면은 여기서 미디엄 보터는 그럼 누가 될까요? 미디엄 보터는 지금 4명이죠. 개인 1은 A 제일 좋아하죠. 개인 2는 B, 그 다음에 개인 3은 D, 개인 4는 E. 자, 4개 중에 미디언 아까 보면은 정의에서 잘 보면은 같거나 큰 거죠. 같거나 큰 게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은 게 또 절반 이상. 그래서 이렇게 짝수일 때는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미디언이 2개가 되는 거죠. B랑 D요. B보다 같거나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 절반 2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B보다 큰 거 좋아하는 사람 D, E 같거나 큰 거 3명. 둘, 셋. 그렇죠. 3명이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그러니까 두 번째 개인을 미디엄 보터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에도 미디엄 보터가 되는 거죠. D보다 작거나 같은 애 3명, 크거나 같은 애 2명. 그렇죠? 그러니까 4명 중에 다 절반 이상이죠. 예, 질문 있나요? 미디엄 보터를 선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를 다 일렬로 모아놔요. 실수 집합이니까 우리가 일렬로 모아놓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딱 미디언. 홀수면은 만약에 사람들의 숫자가 홀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각각 제각각 다른 걸 좋아한다. 그럼 우리가 유니크한 미디엄 보터가 가운데 원소가 딱 하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짝수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블리스 포인트가 서로 오버랩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미디엄 보터가 1개 이상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항상 존재하죠. 미디엄 보터는요.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이 미디엄 보터를 찾는 거는 적어도 existence에 관해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블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고 사람들의 숫자가 홀수다. odd number다. 그러면은 미디엄 보터는 uniquely 결정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숫자 홀수고 다 서로 제각각 다른 걸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미디엄 보터의 개념을 알았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미디엄 보터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미디엄 보터 theorem은 만약에 사람들이 single picked preference를 가지고 있다. single picked preference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도메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집합이 실수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여기서 H를 median vote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H가 제일 좋아하는 X of H가 있죠. 이게 Condorcet winner가 돼요. Condorcet winner. 아니 이게 무슨 positive result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적어도 Condorcet election 이거는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pairwise voting. 대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뭐가 Condorcet winner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그건 단점이죠. 근데 선거 비용 잠깐 제외하고 사람들의 프레퍼런스를 다 모아놓고 싶어요. 적어도 majority voting은 대안이 2개일 때는 완벽하죠.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부터 선택하는 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이걸 뒤집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미 다수의 뭐 100명 중에 51명 뭐 좋아했어요. 51명이든 51명 이상이든 어쨌든 100명 중에 다수가 더 좋아해. 근데 그거를 바람직한 소셜 초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뒤집어야 된다. 이 근거가 되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대안이 2개일 때 이 majority voting은 에러가 제시한 바람직한 social choice, social welfare function 이거 모든 기준 Pareto property, independence condition 대안이 2개일 때 independence 상관없죠. 왜냐? 다른 대안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즉 대안이 2개예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만족해요. 그리고 rational하죠. 2개니까 complete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majority 룰은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majority 룰을 기반으로 대안이 여러 개일 때 적용하는 Condorcet election도 완벽해요. 근데 Condorcet election의 문제점이 뭐였냐? 위너가 가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preference가 rational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Condorcet paradox. 그러니까 위너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 median vote theorem은 위너가 항상 존재하는 충분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단봉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가 단봉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너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더러스 메서드가 딕테이터십 아니죠. 이건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프레퍼런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거 모든 에러의 컨디션 다 만족하는 우리가 그런 걸 하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원래 정리에 대한 증명은 학부 시간에는 잘 안 하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의 논리를 저는 튼튼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median vote theorem을 보다 좀 더 잘 이해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증명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okay, bless you. X of H라는 건 지금 median vote의 bliss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Condorcet winner라고 얘기하는 거는 1대1로 무조건 다 majority voting 한다. 그러면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대안을 가져와요. Y를 하나 가져올게요.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죠? 보여야 될 건? XH랑 Y랑 붙었을 때, 다수결로 붙었을 때 XH가 이겨야 돼요. Condorcet winner라는 건 모든 다수결에서 다 이기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 하나 할게요. 뭐냐? 만약 Y 하나 그냥 가져왔는데 이 Y가 median voter가 제일 좋아하는 XH보단 작은 거.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Y가 XH보다 크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똑같아요. 증명하는 argument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할 건데 이거 증명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생략. 그래서 XH가 더 크다 Y보다. 자, 그러면 이제 Y가 적어도 majority voting에서 이길 수 없다. XH를 이길 수 없다. XH를 이길 수 없다. 타이퍼죠. XH죠. majority voting에서 XH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이제 보여야 되죠.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죠? 만약에 수식으로 쓰면요, 즉 사람들의 숫자가 잠깐만요. 사람들의 숫자 XH를 이거 되니까 되게 좋네요. XH를 더 좋아하는 Y보다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죠? n분의 2보다 커야죠.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보이는 방법은 전체 n명 중에서 우리가 그거의 부분 집합, 한 명의 그냥 하나의 부분 집합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전체 투표자 n명 중에 S요. 그런데 이 S는 어떠한 투표자들을 모아놓은 거냐?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또는 픽이 XH보다 큰 애들. XH보다 큰 애들. 즉, 만약에 어떤 투표자가 이 S에 들어가 있다. 이 집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는 XH보다 같거나 큰 애들이요. 같거나 큰 애들. 그런데 우리가 Y를 XH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가정을. XH가 작은 거. 이 케이스에 먼저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두면은 이런 순서가 성립을 해요. XI가 적어도 이 셋 S에 들어가 있는 보터들에 대해서는 그 보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랑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다른 대안, Y. 요 세 가지 관계가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봉 조건을 이용해서 요 부등식으로부터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I 입장에서, 보터 I 입장에서 XH랑 Y, 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둘 다 있는데 Y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XH랑 I랑 비교해 보면은 뭐 indifferent한 거 제외한다고 하면은요. 뭐 이렇게 써질 수도 있죠. I 입장에서 XH를 더 좋아해요. Y보다. 그렇죠? 왜냐면 I의 preference가 단봉 조건을 만족하니까 자기의 블리스 포인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 걸 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더 가까이 있는 XH를 더 좋아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H가 지금 미디엄 보터죠. 미디엄 보터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분리 포인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XI랑 XH랑 H를 우리가 미디엄 보터라고 그랬죠. 미디엄 보터의 블리스 포인트보다 더 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 해줄 수 있냐면은 이 셋의 숫자가, 이 셋의 그 숫자 S의 크기가 적어도 그냥 써져 있네. n over 2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set S를 정의를 했죠. 블리스 포인트보다 더, 이 미디엄 보터의 블리스 포인트보다 더 크거나 같은 블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집합 안에 어떤 투표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럼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XH를 Y보다 더 좋아해야 되죠. 그렇죠? XH를 Y보다 더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XH가 XI보다 더 큰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XH를 Y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절반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절반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처음에 S를 어떻게 정의했냐? 이 두 가지만으로 가정을 한 거죠. 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Y. 우리가 비교할, XH랑 비교할 대안 Y는, 이렇게 따라온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걸 두 개 보니까, XH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XH보다 더 큰 블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XH보다 작은 거 덜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H의 정의상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H를 Y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절반 이상이 되죠.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자, 그래서 XH가 Y보다 큰 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결국 이렇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Y가 XH보다 큰 거, 이것도 똑같은 논리에서 이제 이니퀄리티만 좀 바뀌겠죠.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XH가 더 작아요. Y보다. Y가 XH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XH보다 작은 블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다 모을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Y가 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XH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XH의 정의상 이런 사람들의 숫자, 이러한 보터들의 숫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이니까 결국에 컨더러스의 위너가 돼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and therefore 이게 결국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XH가 Y를 디피스 한다는 거죠. 자, 오케이. 이거 한번 인투이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Arrow의 Impossibility Theorem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게 성립하는지. Arrow의 Impossibility Theorem에 따르면은 모든 거 다 aggregation 만족하는 거는 dictatorship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는 medium voter가 좋아하는 거를가 우리가 컨더러스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medium voter가 좋아하는 게 결국에 위너가 존재하고 그거를 선택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해요. 반박할 수가 없어. 다수결에서 다 이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결국에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즉 미디엄 보터가 딕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선택하는 게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디엄 보터가 딕테이터가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이 수긍하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수긍하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 이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아무런 리스트릭션을 걸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한 명이 딕테이터로 등장해서 걔가 다 결정한다. 자기 선호대로 그거는 사람들의 다수결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프레퍼런스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미디엄 보터의 프레퍼런스를 가지는 똑같이 둘 중에 미디엄 보터가 A, B 둘 중에 A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A를 실제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 이상이에요. 그게 미디엄 보터의 정의죠. 미디엄 보터 A가 B 둘 중에 A를 더 좋아한다. 그럼 A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A를 선택하는 게 예전과 달리 똑같이 미디엄 보터가 딕테이터가 되지만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애그리게이트 한다는 거예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이게 딱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걸면은 Arrow Impossibility Theorem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겠구나.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딕테이터십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theorem에서 배운 건 뭐냐면은 원래 컨더러스 메서드의 가장 커다란 약점, 서로 이렇게 순환하는 preference, 그러니까 A를 B보다 더 좋아하고 B를 C보다 더 좋아하는데 C를 A보다 더 좋아해요. 이렇게 cyclic을 하는 preference를 방지하는. 왜냐면 이럴 때는 컨더러스 위너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해주는 그런 게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단봉 조건을 만족하면은 컨드러스 위너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컨드러스 위너가 반드시 존재한다 하더라도 선호는 트랜지티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어원으로 붙었을 때 무조건 항상 이기는 위너가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위너가 존재하면은 사회적인 프레퍼런스가 항상 트랜지티브 아니야. A를 B보다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A 다수결 제도를 따랐을 때 A가 B를 이겼어요. 그리고 B가 C를 이겼어요. 그럼 A랑 C를 붙였을 때 A가 반드시 C를 이겨야 되냐?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엑서사이즈로 하나 남겨놓을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은 위너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형성된 사회적인 프레퍼런스는 트랜지티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숫자가 홀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다른 대안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인디프런트하지가 않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트랜지티비티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의에 대한 세 가지를 가져와야죠. 트랜지티비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XYZ 갖고 오는데요. XYZ 갖고 오는데요. 지금 X가 다수결해서 X가 Y를 이기고 그 다음에 Y가 Z를 이겨요. 그러면은 트랜지티비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X가 Z를 이긴다는 것까지 우리가 증명해야겠죠. X가 Z를 이기는 것까지. 자, 근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원래 대안은 다른 거였겠지만 대안 셋 X는 X, Y, Z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의 부분 집합 X'을 가져와요. X, Y, Z로만 구성된 세 가지 요 대안으로만 구성된 X'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이전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부분 집합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요 원래 대안 집합에서 사람들이 단봉 조건을 만족하는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단봉 조건을 만족해야죠. 그러니까 미디엄 모터 티어럼이 얘기하는 조건 두 가지, 단봉 조건하고 실수 집합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결국 컨드러스 위너가 존재해요. 우리가 대안 집합을 x, y, z로 좁혀도 이 세 가지 중에 컨드러스 위너는 항상 존재해요. 항상. 그렇죠? 그럼 항상 존재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이 x, y, z 중에 하나 위너가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여야 되죠? y는 x한테 지죠. 그러니까 y는 될 수가 없어요. z는 y한테 지죠. 컨드러스 위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후보는 x여야 되죠. x여야 되죠. x, y, z 이전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는 위너가 돼야 되는데 단봉 조건 만족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브셋으로 우리가 구성된 대안 집합에서도 위너는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위너는 누가 돼야 될까? y는 x한테 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z도 y한테 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후보는 x밖에 없죠. 즉 x는 위너가 되는 거니까 y를 이길 뿐더러 z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드러스 메서드로부터 형성된 사회적인 선호는 트랜지티비티를 만족한다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예상이 되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정이 깨져버리면은 위너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컨드러스 메서드로부터 나오는 사회적인 선호가 항상 트랜지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질문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디엄 모터 티어럼 단봉 조건을 만족하면 컨드러스 위너는 항상 존재한다. 그럼 두 번째 버전은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선호가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컨드러스 위너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싱글 크로싱 프레퍼런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선호가 싱글 크로싱
단일 교차 조건이라고 책에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대안집합이 실수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항상 크기 비교할 수 있고 A, B, C 아무런 숫자 3개 갖고 와도 트랜지티브 만족한다. 이거 있었죠. 근데 이 단일 교차 프레퍼런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인덱스 있죠. 내가 1번 투표자, 그 다음에 상대방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여기에 대해서도 레이블링이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1번부터 N까지 투표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transitively order가 됐다. 이걸 우리가 만족해야 돼. 이것도 역시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원래 예전에 단봉 조건을 얘기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 싱글 크로싱 프레퍼런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0부터 이제 인터벌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숫자가 무한대다 그러면은 그 산업조직론에서 공부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호텔링 모델에서처럼 0부터 1까지 하나의 유닛 인터벌에 사람들이 이렇게 댄스하게 모여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그리고 단순히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 1번 투표자의 프레퍼런스에 대해서도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가까우면 갈수록 그러니까 투표자의 번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좌우 둘 중에 왼쪽을 그 레프트 윙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투표자의 인덱스가 좀 더 높으면 크면 클수록 라이트 윙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요. 자, 이게 두 번째 조건 역시 필요하다는 거. 자, 사람들의 숫자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터 A랑 보터 B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A가 B보다 뭐가 더 큰지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보터들을 전부 다 1부터 N까지 다 이렇게 인덱스를 줌으로써 크기대로 이 크기가 의미를 가져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 싱글 크로싱 컨디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건 경제학에서 되게 여러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다르게 사용되긴 하는데 싱글 크로싱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우리가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요. 함수가 딱 이 x축을 한 번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가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속 증가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순간 증가했다 감소해도 돼. 그런데 X축은 딱 한 번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포멀하게 정의하면은 그림으로는 이러면 싱글 크로싱 컨디션 만족하는구나. 좀 더 포멀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겠죠? 이 컨디션은 포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어떠한 점 x에서 이 펑션이 f of x라고 하면은요. x0라는 점에서 펑션 값이 0보다 커요. 그러면은 뚫고 지나갔으면 다시 내려오면 이 x축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모든 x0보다 큰 점에 대해서는 펑션 f는 0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를 갖고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펑션 f of x가 있고 펑션 g of x가 있어요. 두 가지 펑션이 있어요. 얘네 지금 한 번 교차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랑 얘네들이 두 개의 펑션을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한 번 교차한 거랑 이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두 가지 펑션이 한 번 교차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반적인 펑션이 한 번 교차했다.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건 x축을 한 번만 뚫고 지나간다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두 개의 차이, 두 개의 차이, g of x 마이너스 f of x. 이걸 생각해 보면은, 자, 요게 이제 x축에서 딱 한 번 뚫고 지나가는 거죠. 한 번 뚫고. 자, 이게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건 수학에 안 나와요. 이건 경제학 컨셉이거든요. 왜냐? 이 컨셉을 처음 디벨롭한 사람이 폴 밀그롬, 그 스탠퍼드 경제학과의 교수님이거든요.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았죠. 옥션 테오리의 컨트리뷰션으로. 밀그롬 앤 셔는 94년도에 나오는 컨셉이에요. 셔는. 이게 경제학에서 왜 중요하냐?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른 분야보다 경제학에서 유독 다루는 게 뭐죠?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소비자들의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기업들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정부의 웰페어 맥시마이제이션. 우리가 거기서 또 주로 다루는 게 뭐죠? 어떠한 변수가 변했을 때 사람들의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인풋 프라이스가 변했을 때 기업들의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였을 때 웰페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다 컴패리티브 스태틱이라고 하죠. 비교 정태 분석이요. 이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 비교 정태 분석을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업적이거든요. 이거는 뭐 대학원 이걸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몰던 메소돌로지거든요. 더 이상 미분 이런 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 가정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대안의 개수가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도 디퍼런시able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뭐 이런 거, 주가 뭐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줄 수가 없는, 미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안의 개수가 디스크리트 할 때, 이런 거. 여기서 어떻게 미분을 적용하죠?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경제학의 움직임은 이 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50년대, 40년대 그때 이제 아마 50년대쯤이죠. 그 폴 사메일슨 그 이제 그쪽 물리학이나 응용수학에서 경제학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캘큘러스 개념으로 이런 경제 개념을 이렇게 많이 완성시켰지만 거기서 벗어나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싱글 크로싱 프레퍼런스는 뭐냐면은 개념이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도 잘 보면은 두 개가 한 번 교차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주겠죠? g of x 제로 마이너스 f of x 제로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g of x 제로가 f of x 제로보다 같거나 커요.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 제로보다 큰 이게 g of x가 이거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한 점에서 g가 더 크다? 그럼 그거보다 큰 모든 점에서 g가 더 커야 이 두 가지 펑션이 정확하게 한 번 교차를 하겠죠. 자, 그거랑 이제 갖고 왔어요. 우리가 두 가지 대안을 놔요. 두 가지 대안. y랑 x. 그리고 두 명의 투표자를 갖고 와요. J랑 I. 근데 투표자의 뭐가 더 큰지 이것도 중요하다. 각 투표자마다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 크기가 비교가 가능한. 그래서 J가 I보다 크다고 해볼까요? 투표자. 그러면은 여기가 좀 더 쉬운데 아래쪽이 만약에 I번째 투표자가 이 둘 중에 큰 걸 더 좋아해요. Y가 지금 X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I보다 더 높은 J도 순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랑 저거랑 뭔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은 이 두 가지의 랭킹이 X0에서 이렇게 성립이 됐죠. 그거보다 모든 큰 X에 대해서도 G랑 F에 대해서 똑같아요. 랭킹이 변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 싱글 크로싱을 또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죠? 딱 한 번 통과해? 그럼 어떤 점에서 X1이라는 점에서 값이 음수예요.
f of x1이 음수다. 그럼 이거보다 적은 것들.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x1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f of x는 0보다 같거나 작아야겠죠.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비교해보면은 작은 거죠, 이제. 만약에 작은 후보자, 큰 후보자가, 여기서 보면은 x1은 큰 거 갖고 왔으니까요. 큰 걸 갖고 왔는데 작아요. 즉, 작다는 거는 약간 이거 h로 생각해보면은 이 부등호 방향의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제일 번째 후보자가 작은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I 후보자들 역시 작은 걸 더 좋아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는 이렇게 수식으로 그리고 말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은 같은 개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다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싱글 크로싱 프레퍼런스를 만족하는 그 프레퍼런스 이제 싱글 크로싱을 만족하는 프레퍼런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잘 보면은 개인이 3명이 있죠. 개인이 3명이 있는데 1이랑 3 만약에 2개 가져와요. 한 번 통과하죠. 한 번이요. 그리고 한 번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과 3을 비교했을 때 개인 1이 더 작죠. 걔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2, 3 갖고 오면은 2랑 3 갖고 오면은 개인 2가 더 작죠. 걔가 한 번 교차하는데 걔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렇죠? 작은 애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단봉 조건을 만족을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호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약을 걸었는데 단봉 조건하고 단일 교차 조건.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서로 간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한 조건이 다른 조건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나가 다른 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이 두 가지 조건은 서로 다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봉 조건을 만족하는 선호들의 집합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하는 선호들의 집합을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둘 다 만족하는 선호도 있지만 어떤 거 하나가 반드시 다른 걸 의미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싱글 크로싱 하지만 단봉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example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개인 보면은 C를 제일 좋아하는데 더 가까이 있는 B를 A보다 더 안 좋아하죠.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픽이 두 개예요. 그 단봉 조건 만족 안 하죠. 그럼 반대로 이거 타이포인데 그러면은 또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냐면은 그 SP는 반대 방향으로 단봉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SC 첫 번째 example이 단봉 SC를 만족하면은 반드시 SP를 만족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SP 이건 지금 SC를 만족하는데 SC는 반드시 SP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죠. 반대로 SP를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SC를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뭔 말이야 이게? SC를 만족하면은 SP를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SP 싱글 피액트네스를 만족하는 그쵸?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A, B, C, D 그려보면 알겠지만 네 명의 목표잖아. 이거 단봉 조건 다 만족해요. 다 싱글 픽이야. 쉽게 여러분들이 베리파이 할 수 있어. 근데 왜 SC를 만족 안 하느냐? 잘 보면은 지금 후보자 1, 2는 B랑 C 비교해 보면은요. B가 더 작은 거라고 하죠. B가 C보다 더 C가 더 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이것 중에 B랑 C를 비교해 보면은 C를 이거 B를 더 큰 거라고 합시다. B를 우리가 어차피 순서만 컨시스턴트하게 주면 되기 때문에 B가 C보다 더 크다고 합시다. 대안 중에. 그러면은 후보자 1, 2는 지금 작은 투표자들은요. 그 인덱스가 작은 투표자는 B를 더 좋아요. 큰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싱글 크로싱 컨디션 만족하면은 투표자 3, 4 역시 B를 C보다 더 좋아야 되죠. 그런데 랭킹이 바뀌죠. 랭킹이 바뀌죠. 작은 것, 큰 것 중에 자 다시 한번 작은 것, 큰 것 중에 투표자 I가 큰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거 I보다 더 큰 투표자 J는 역시 랭킹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투표자 1, 2, 3, 4 있을 때 B, C 얘네 1, 2는 큰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3, 4는 반대로 됐죠. 아이고 시간이 좀 추가됐는데 오늘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SP, SC 이 둘은 서로 간에 어떤 인클루시브한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제가 구글 폼에다 그 러너스에다가 구글 폼 하나 올려놓을게요. 다음 주에 그 수업을 월요일날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